한국산은 확실히 다릅니다. 진작에 모두 한국산으로 바꿨어야 했습니다. 피라미드 빼고 모두 한국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실 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의 이름값만 믿고 선택했던 결과들은 돌이킬 수 없이 참담했으니까요.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무게를. 과연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레크 아민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정비센터에서 일한 지 28년이 되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구함을 들고 마음에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품고 말이에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프랑스제 차량들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정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로 먹고 산다는 생각이 강했죠. 프랑스 기술자들이 와서 교육할 때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복잡한 전기 시스템부터 엔진 구조까지 모든 걸 익혔어요. 프랑스 차량은 분명 정교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처음 몇 년간은 큰 문제 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그 차량들을 만지면서 이게 진짜 기술이구나 생각했죠. 동료들도 저를 보고 타레크는 정말 실력자야라고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장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특히 카이로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습기 때문에 부품들이 예상보다 빨리 망가졌습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프랑스에서 주문해야 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 사이에 시민들은 매일 항의했죠. 정비센터 앞에 와서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열차가 이렇게 자주 멈춰요? 에어컨은 언제 고쳐줄 거예요? 아이가 더위에 쓰러졌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었습니다. 기술자로서 참 무력감을 느꼈어요. 밤늦게까지 일해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고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유지보수비에 지친 정부는 그 다음으로 중국산 차량을 들여왔습니다. 가격은 확실히 쌌죠. 정부에서도 이제 문제 없을 거다라고 발표했어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비는 더 악몽이었습니다. 매뉴얼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부품 품질도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건 일주일 만에 고장나고 어떤 건 멀쩡하고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정비팀은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1호선에서 고장났다고 연락 오면 달려가고 아직 수리도 끝나기 전에 2호선에서 또 문제 생겼다고 하면 또 달려가고 시민들은 더위에 열차 안에서 실신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료 핫산이 저에게 말했어요. 타레크, 이건 기술이 아니라 도박이야.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죠.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교통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산 차량을 시범 운행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정비센터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데 모두들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 거기서 지하철을 만든다고? 중국보다는 낫겠지 뭐. 그래도 프랑스보다야 못하겠지. 동료 핫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또 다른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냐? 우리 카이로 시민들이. 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은 잘 만든다고 들었지만 지하철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는 알았지만 한국이 열차도 만든다는 건 몰랐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 카이로 같은 큰 도시 지하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정비센터에 한국 기술진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국 사람들 4~5명이 앉아 있었어요. 정말 조용해 보였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기술자들은 항상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설명했는데 중국 기술자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한국 팀장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랍어로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우리 인사를 배워서 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가져온 열차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열차는 스스로 고장을 진단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썹이 꿈틀했어요. 스스로 고장을 진단한다고? 28년 동안 제가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봐가면서 찾아낸 고장을 기계가 스스로 안다는 말인가요? 또한 모든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비공들은 뭘 해야 하나요?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고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을 예방하는 일 말이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외국 기술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는 시기였고 중국 사람들은 빨리 설치하고 끝내자는 시기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국 팀장에게 다가갔어요. 정말로 열차가 스스로 고장을 찾아낸다는 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시범 차량이 도착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28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시범 차량이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정비센터 동료들과 함께 첫 시운전을 보러 갔는데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외관이 매끄럽고 깔끔했습니다. 프랑스 차량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중국 차량처럼 투박하지도 않았죠.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네. 핫산이 중얼거렸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겉모습이야 어떻게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내부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저희를 열차 안으로 안내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놀란 건 소음이었습니다. 바퀴와 레일이 마찰하는 소리, 모터 소리, 압축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더라고요. 프랑스 차량이나 중국 차량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한국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소음 설계를 적용했거든요. 승객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는 태블릿 하나를 제게 건네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열차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브레이크 상태, 에어컨 작동 여부, 각 차량별 온도, 심지어 승객 수까지 모든 게 숫자로 나와 있었어요. 28년 동안 제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한 화면에 다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3번 차량 에어컨 필터가 1% 사용됐네요. 한국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90%가 되면 자동으로 교체 알림이 나와요. 고장나기 전에 미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난 다음에야 문제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승객들이 더위에 고생하고 저희는 급하게 뛰어다니며 수리해야 했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작은 QR코드를 보여줬어요. 열차 곳곳에 붙어 있는 코드들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걸 찍으면 해당 부품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제 휴대폰으로 코드를 찍어봤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브레이크 패드 정보가 뜨더라고요. 언제 설치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기계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각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운전 중에 갑자기 열차가 스스로 서더라고요. 고장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거든요. 열차 전면 장애물 감지됨. 자동 비상 정차. 한국 기술자와 함께 확인해보니
정말로 선로 위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 눈으로는 한참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열차가 전방 카메라와 센서로 미리 감지하고 멈춘 거였습니다. 고양이 정도는 보통 그냥 지나갔을 텐데요. 하지만 사람이나 큰 동물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한국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원인을 찾아다녔는데 이 열차는 사고 나기 전에 스스로 위험을 알려준 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열차 나 없이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구나. 처음으로 지친 손이 아닌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시범 차량 시운전이 계속되던 중 카이로에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지옥 같은 계절이었어요.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고 지하철 안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쓰러지는 게 일상이었죠. 또 3호선에서 실신자 발생했습니다. 동료가 무전기로 알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프랑스 차량이든 중국 차량이든 카이로의 더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차량은 달랐어요. 시험 운행 중인 노선에 오히려 승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난 거죠. 새로 들어온 열차가 정말 시원하다고요.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이 열차는 모든 차량에 개별 냉방 시스템이 있어요. 한 칸이 고장나도 다른 칸은 계속 작동하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서 먼지와 매연도 걸러줬어요. 카이로 같은 도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기존 차량의 절반 수준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차량을 타보니 대화를 나누기도 편했고 심지어 조용해서 졸음이 올 정도였어요. 어느 날 한국 기술자와 함께 시민들 반응을 살펴보러 역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승객들이 한국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노선 열차가 와도 타지 않고 한국 차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가길래 한국 기술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새로운 열차 어떠세요? 한국 지하철이 들어선다고 해서 일부러 이 노선을 타게 됐어요. 정말 편하네요. 그 여성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8년 동안 정비 일을 하면서 시민들이 일부러 특정 열차를 찾아 타는 걸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승객도 비슷했습니다. 조용해서 아이가 잠을 자요. 고맙습니다, 한국.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시끄럽지 않아서요. 심지어 다른 노선 이용자들까지 찾아왔어요. 집에서 더 멀지만 이 노선을 타려고 일부러 와요. 너무 시원하고 조용해서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장난 열차를 고치는 일만 했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타레크 씨, 열차는 단순히 사람을 나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그 말이 깊게 와 닿았습니다. 프랑스 차량을 도입할 때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했고 중국 차량을 도입할 때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편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비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교통부 관계자들이 와서 시범 운행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95%를 넘었습니다. 고장 신고는 거의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용객이 30% 증가했어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정비공이 아닌 사람으로서 감동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계를 고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목적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퇴근길에 한국 차량을 직접 타보았습니다. 조용하고 시원했어요. 다른 승객들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자고 어른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열차는 고치라고 만든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만든 거였어. 정직한 시스템은 정비공의 자존심도 바꿨습니다.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팀이 본격적인 정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프랑스, 중국 기술자들에게 교육받았지만 결국 현실은 달랐거든요. 한국 교육팀장이 정비센터에 들어오면서 첫마디를 했습니다. 정비는 고치는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 그 말에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저희는 항상 고장나면 고치는 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장을 미리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 기술자가 태블릿으로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모든 부품의 상태가 숫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72%, 에어컨 필터 사용률 15%, 도어 센서 정확도 98.7%까지요. 이 숫자들을 보면 언제 교체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어요. 90%가 되기 전에 바꿔주면 고장은 일어나지 않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가 이상하네, 진동이 심하네 하면서 감으로 판단했는데 모든 게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매뉴얼도 완전히 달랐어요. 프랑스 매뉴얼은 복잡하고 이론적이었고 중국 매뉴얼은 번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 한국 매뉴얼은 그림과 숫자로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전원을 확인하세요. 2단계 이 버튼을 3초간 누르세요. 3단계 화면에 이 숫자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실수할 여지가 없었어요. 심지어 동영상까지 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투명성이었어요. 모든 정비 작업이 기록되고 공유됐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다른 정비공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든 게 시스템에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 기록해야 해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해줬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가짜 부품을 쓰거나 작업을 대충 하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부품을 조금 빼먹거나 작업을 대충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납품업체와 싸우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모든 부품에 QR코드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누가 설치했는지까지 다 추적됐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잘못했나, 부품이 불량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기록되니까 책임 소재도 명확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동료 핫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타레크 이상해. 요즘 일이 쉬워졌어.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고장을 고쳤는데 이제는 미리 예방하니까 급한 일이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남더라고요. 한국 기술자가 우리 정비팀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기술자가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는 사람으로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에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건 단순히 열차가 아니야. 문화야. 정직하고 체계적인 문화를 배우고 있어. 시범 운행이 몇 달째 계속되면서 카이로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택시기사들까지 요즘 지하철이 좋아져서 손님이 줄었다고 투덜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차량 도입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 기업 대표들이 급하게 카이로로 날아왔어요. 그들은 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집트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이건 배신이에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더 앞서 있어요. 중국 쪽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중국 기업 관계자가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이건 순수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정치적 결정이에요. 가격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길거리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뭘 타야 안전한지 이미 알아버렸어요. 한국 지하철 말고 다른 건 이제 타기 싫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지하철이 좋아요. 정비센터에서도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와서 저희에게 한국 기술의 문제점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당신들 일 다 빼앗길 거냐고 협박조로 이야기했죠. 중국 기술자들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장도 거의 없고 시민들은 만족해하고 저희 일도 편해졌는데 무슨 문제를 찾으라는 건지. 동료 핫산이 프랑스 기술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 돼서 할 일이 없을 정도예요. 그 말에 프랑스 기술자가 당황하더라고요. 며칠 후 한국 기술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반발하는 거죠?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즈니스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들은 기술을 팔고 끝이지만 저희는 관계를 만들어요. 관계요? 이집트가 성공해야 저희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을 주는 거죠.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프랑스 기업은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고 했지만 정작 고장나면 부품 오는데 몇 달씩 걸렸어요. 중국 기업은 저렴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했지만 품질은 둘째치고 사후 관리는 전혀 없었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만 넘겨주고 끝이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했어요. 정비 교육도 몇 달씩 하고 부품 공급망도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시민들 대화를 엿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한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지하철 타면서 처음으로 웃었어. 한국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국민 여론과 한편이 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민들이 저희 일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기술자로서만이 아니라 이집트 시민으로서도 이 선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가 정비하는 게 한국 지하철 차량은 아니죠? 맞아, 아빠는 한국 지하철 차량을 담당하고 있어. 정말요? 아빠가 그 조용하고 시원한 지하철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프랑스와 중국은 기술을 팔았지만 한국은 마음을 남겨줬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몇 달 후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3호선 전 구간을 한국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비센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28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교체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팀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달 만에 모든 구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비센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정비 방식과 한국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저희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레크 씨가 28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저희 시스템을 합치면 완벽해질 거예요. 한국 기술자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을 인정해주고 활용하려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제가 팀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후배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정비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가르치면서 저 자신도 더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형님, 이 시스템 정말 신기해요. 막내 아흐메드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부품 상태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숫자를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야. 저는 후배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과거에는 고장이 나면 뛰어다니며 급하게 고쳤지만 이제는 계획적으로 예방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형님,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죠? 신입 기술자 마흐무드가 궁금해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궁금했거든요. 아마도 자기 나라에서 지하철 타는 국민들을 그렇게 대했겠지. 제가 대답하니까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전체 구간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승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지하철 타러 간다. 카이로 지하철이 드디어 선진국 수준이 됐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철이 이렇게 좋은데 한국 도로는 어떨까? 한국 병원도 이런 식으로 첨단일까? 한국 학교 시설도 구경해보고 싶어. 카페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지하철 하나가 한국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하철 역사도 한국식으로 현대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한국처럼 디지털 안내판을 설치하자, 한국식 스크린도어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교통부에서도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버스, 도로, 교통신호 시스템까지 한국 기술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비센터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고장 신고 전화가 울렸는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대신 정기 점검과 예방 정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타레크, 요즘 일이 너무 편해서 오히려 이상해. 동료 핫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지. 저는 대답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비공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정말? 지하철 때문에? 응, 지하철이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것도 궁금해하는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만든 열차는 정말로 사람들의 삶과 생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카이로 지하철 3호선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한국 차량이 도입된 후 고장률은 90% 감소했고 승객 만족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집트 최초의 한국식 지하철 정비 전문가가 됐어요. 다른 노선에서도 한국 차량 도입을 추진하면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경험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타레크 팀장, 2호선도 한국 차량으로 바꾸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교통부 과장이 저를 찾아왔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과거에는 또 고장났나요? 라는 질책만 들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정비센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노후한 부품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깔끔하고 체계적인 공간이 됐어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든 열차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배들도 달라졌어요. 아흐메드는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한국 기술 매뉴얼을 원문으로 읽고 싶어요. 마흐무드는 한국 정비 시스템을 다른 정비공들에게 교육하는 강사가 됐어요.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타레크 씨, 한국에 와서 우리 지하철 정비센터를 견학해 보실래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3주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충격이었어요.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이로에 온 한국 차량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고 역사는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수준이구나. 한국의 지하철 정비센터를 견학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작업이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정비공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비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제가 28년 동안 찾고 있던 마음가짐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야. 매일 수십만 명의 시민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이제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아이들이 지하철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껴요. 28년 전 처음 정비공이 됐을 때의 꿈을 되찾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아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한국 지하철 정비하는 전문가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어제 저녁 퇴근하면서 한국 차량을 타고 집에 가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좋은 지하철이 뭔지 몰랐어요.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 국민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이로 지하철 정비공 타레크입니다. 28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공이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정비공이 됐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지하철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진짜 정비공의 자부심. 이제야 정말로 정비공다운 정비공이 된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열차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속도보다 정밀함을, 가격보다 안전을, 겉모양보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힘을요. 그 선택의 끝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국사는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과이고 그 신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유입니다. 기술은 따라올 수 있어도 철학까지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